이제 시작이 됐어요. 네.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이제 당으로 돌아갔습니다. 네. 그래서 메시지가 이제 어제 하루에만 인터뷰를 두 건을 했어요. 했어요. 두 건을 하고 막 이제 이전과는 좀 약간 톤이 달라요. 네. 화법이. 네. 그래서 이제 그 김장훈 기자가 또 면밀히 그거를 살펴봤죠. 쫙 살펴봤는데 일단 이슈 전파사가 아니네. 아 인터뷰? 거기에 살짝 그랬다. 아니 뭐 오마이 JTBC 그래 오케이. 그리고 나서 봤습니다. 그냥 봤는데요. 저는 이제 우리 잠깐 어제로 네 번째 제안을 넣은 건가? 섭외 제안을 세 번째 넣은 건가? 세 번째 같아요. 그리고 그 김민석 총리한테 사적으로도 제안 넣은 것까지 하면 이제 네 번째. 네 번 제안을 넣었는데 나오시겠죠 언젠가. 안 보시나 봐. 김민석 총리는 이슈 전파사를 모르겠습니다. 안 보시는 건데 보신다면 안 나올 수가 없는데. 제가 요새 저기 어디 나가면 친석 기자라고 불리거든요. 친석 기자. 근데 저는 김민석 의원 총리하고 전화를 하거나 전화해본 적도 없어요. 나 익산에 그 자택으로 한번 가봐야 되겠어. 저는 결혼식 갔었어요. 그러니까 친석 기자네. 있고. 친석 기자네. 지금 익산에 사는 기자가 있고, 아니 고향이 익산인 기자가 있고, 거기 동땡 아파트 가봐야 되겠어. 한번 가보십시오. 저는 저희 지역구 의원님 아닙니까? 네. 저희 집이 신길동이니까. 아 그렇구나. 아무튼 나오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지역구 기자의 결혼식 간 기자의 친석계 기자의 친석계 기자. 아니 너무 좀 그렇다. 친석 저 그래서 아니라고 합니다. 친석 기자라고 사람들이 평가하는 나를 반청 기자로 볼 수는 있다. 하지만 어. 친석 기자는 아직 아니다. 아직 여기 아니다. 안 나왔잖아. 여기 나오면 내가 친석할 수도 있다. 제가 결혼식 사진 한번 찾아볼게요. 그래 찾아보고 있어요. 저는 띄우자. 사실 이번에 그 김민석 총리가 굉장히 어려운 전대를 치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정청래 대표와 지금 송영길 대표가 박터지게 싸우고 있는데 전임 총리로서 나와가지고 벌써부터 이 이 정도로 뭐 박터져. 그래도 좀 박터지게 싸우잖아요. 아니 좀 더 해야지. 근데 이 틈을 비집고 들어갈 틈이 제작진한테 있을까에 네네. 대한 그 굉장히 그 어려운 선거다. 그러니까 챔피언의 입장에서 이미 된 상황에서 선거를 치르는 것 같은 모습일 텐데 그러지 않을까 싶었다는 거지. 어떻게 이걸 좀 뾰족하게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굉장히 고민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이걸 전략적으로 풀 수 있을까? 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그 고민을 왜 김정은 기자가 합니까? 그러니까 어떤 전략일까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김민석이 잘 되라 못 되라 이런 게 아니라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정원호 후보가 그 명픽이 돼가지고 쭉 올라올 때 여론조사에서 1위를 계속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되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는 어떤 그 무색무취한 느낌이 나오면서 그게 약간 좀 패인의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하는데 이거 김민석이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이기고 여기도 유시민도 맞아, 뭐 정청래도 맞아, 송영길도 맞아, 우리 다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런 식으로 가면 이거 위험할 수도 있겠는데 그러니까 8월 17일 이후를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위험할 수도 있겠는데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뾰족했다. 뾰족한 발언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굉장히 깜짝 놀랐고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가진 자산을 표로 만드는 거는 그 정치인의 역량이에요. 네, 그게 확실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좀 봤다, 감지가 됐다 이런 거죠. 어떤 것에서 그걸 느꼈어요? 그거를 여러 가지 느꼈는데 일단 인서트 한번 보실까요? 지금 당을 어떤 식으로 모습을 만들어가야 되는가. 저는 합리적 개혁, 진보, 보수, 중도 이거 다 끌어안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DJ 때도 그렇게 했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고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하는 바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집권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없고 이 빡빡한 내란 이후에도 빡빡한 이번 선거에서 내란 세력이라고 욕하는 세력한테도 이렇게 밀렸는데 어떻게 앞으로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당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노력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아까 말씀하셨던 무슨 유시민 작가라든가 또는 정 대표가 그와 생각이 다르다? 저는 그게 틀렸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는 민주 세력의 국정 운영도, 국정 성공도, 그 다음에 총선 승리도, 집권의 연속도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전 그것은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없다. 표정이 좀 달라졌어요. 하고 이 말을 할 때 특히 뭔가 되게 각세어서 딱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유시민도 좋고 정청래도 좋고 송영길도 좋고가 아니라 그냥 본인 입장을 굉장히 명확하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유시민과 정청래 대표처럼 내부 단합만 강조하는 사람이 있다면 난 그게 틀렸다고 본다. 그리고 이거는 양보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김민석 전 총리가 분명한 노선 투쟁을 선언했다고 봤습니다. 쓸데없는 뭐 정체성 논란 이런 거 아니라 그냥 할 일을 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 같아서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나는 민주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 이 노선 이걸 가지고 싸우겠다. 네. 그런 선언같이 느껴졌다는 거죠. 네. 이것도 표현하는 게 되게 유약한 모습, 존재감 없는 모습으로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았었는데 그리고 김민석한테 주어지는 맨날 그 비판 중에 하나가 존재감이 없었다. 1년 동안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생각보다 이게 내가 김민석을 좋게 보는 건가? 난 되게 존재감 있게 얘기했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정권 1년 차에 총리가 존재가 있으면 그것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게 안 되는 일이지. 이전하고는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좋았고요. 또 뭐 이런 얘기도 했었죠. 모두의 대통령이 되려는 것은 지나친 자신감이 아니라 당연한 의무다. 그리고 그 촉법, 용역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그런 평론의 배후에 있다는 설정 자체가 너무 비현실적이다. 그리고 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뉴스공장에서 무엇이든 물보를 하겠다. 그러니까 뉴스공장에서 무엇이든 물어보라는 형식으로 문답이든 토론이든 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밝혔다는 점에서 그냥 좀 자신감이 있어 보였다. 이슈 전파사도 충분히 가능해요. 그러네. 그리고 하나 논란이 그간 1년째 이어지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명확히 밝혔는데요. 8월 통합전대론을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하려 했는데 누가 막았다는 얘기는 100% 아니다. 1도 사실이 아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제가 그때 얘기해드린 것과 결이 다르지 않죠?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그 얘기를 할 때 너무 사실인 것처럼 네. 얘기를 해서 그때 다스베이더 보면서 네.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러니까 강두구 전 최고위원의 페북 후기에 대해서 그때 얘기했잖아요. 근데 명확하게 그 사실 아니고 1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으니까 네. 이 내용도 이제 정리를 합시다. 이제 정리를 체크가 하고요. 된 거죠. 적어도 국무총리가 아니라고 이재명 했는데. 대통령이랑 일주일에 몇 번씩 만나는 분이 아니라고 했으면 이거 아니라고 믿어야죠. 뭐. 그렇죠. 이게 정리를 하시고 네. 그 다음에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조국혁신당 합당 관련 내용이었어요. 네. 근데 이것도 되게 인상적이라고 봤는데 흡수합당 얘기. 아니 흡수합당 얘기보다는 그냥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같으면 통합하고 다르면 연대하고 좁으면 확장해야 한다. 조국혁신당은 통합할 것인지 연대할 것인지 스스로 명료하게 판단해야 한다. 맞아. 라고 했거든요. 원하는 게 뭐야 이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논점을 민주당이 지금 내에서 당내 통합해야 되고 민주진보 진영 확장을 그러니까 단합을 해야 된다. 진영 내. 그것은 민주당 입장에서 뭘 해줘야 되지? 라는 고민을 하게 만드는 질문이었다면 이것은 조국혁신한테 너네가 바라는 게 뭐야? 원팀이 구체적으로 뭐야? 우리랑 같아? 너네 정체성 뭐야? 너네 정체성 분명히 밝히고 연대를 할 것인지 합당을 할 것인지 뭐 단일화를 할 것인지 아니면 따로 갈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해달라. 너네 입장은 뭐니? 라고 물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이게 제가 생각해보지 않았던 관점이었어요. 근데 그 공을 조국혁신당에 던진 게 굉장히 좋은 한 수였다. 그리고 흡수합당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한 게 뭐냐면은 만약에 흡수합당 같으면은 흡수합당인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조국혁신당을 애초에 만든 이유가 사라집니다. 자신들의 존재 이유가 없었던 거라는 걸 증명하게 되는 거라 가지고. 그래서 아마 합당은 아니라고 생각했을 거야. 그 트랩 자체가 정교하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논의를 할 때 전제를 명확히 다시 정의를 하고 범위를 좁히고 단계를 나눠서 발전을 시키고 이거에는 확실히 능한 것 같아요. 그때 대학생 재선거 그 주장하는 대학생들 만났을 때도 이제 그런 점을 돋보였다고 했잖아요. 김정현 기자가. 근데 이번에도 이제 그런 거죠. 확실히 이런 전략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정말 능한 것 같아요. 야, 이걸 공을 조국혁신당에 던진다고? 야, 대단하다, 진짜. 그리고 아까 김대용 기자가 얘기했듯이 조국혁신당에선 같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연대를 하자고 해야 될 텐데 연대만큼 추상적인 단어가 있으니까. 그렇지. 그 추상성 뒤에 숨어서 갈등이 발생하는 것인데 그걸 명확히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이 문제도 해결될 거라고 봐요. 연대는 특히나
선거 때가 아니면 정말 의미가 없는 게 연대입니다. 그쵸. 이미 연대하고 있잖아요. 검찰개혁 연대하고 네. 있잖아. 네. 정청래 전 대표가 박은정 의원하고 상의해가지고 네. 봉국 민정수석 청와대 제외시켰다. 음. 박은정 의원하고 상의했다고 얘기했잖아. 연대하고 있지. 음. 충분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네. 다른 평론가님들이 많이 거론을 하셨었나? 이 내용들? 안 하셨나? 이런 내용은 이렇게 디테일하게까지는 네. 많이 언급이 안 됐죠.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김민석 전 총리의 약간 화법하고도 다르고 네. 또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연대 이런 논의의 범위를 좁히고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 그거 이렇게 디테일하게 주목한 평론가는 별로 없었어요. 그랬어요? 네. 신수환님이요 슈퍼챗